그러면서 20대, 30대는 일자리 없다고 계속 정부를 욕합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자기는 피하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네들이 메워주고 있는데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좋은 일자리 내라. 좋은 일자리 뭐야? 책상에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도저히 메워줄 수가 없는 이런 요구까지도 정치, 언론, 학자들이 그 말이 맞다고 그 억지와 의광에 편성을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이 이런 통계에 딱 잡혀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 한국의 65세 이상은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것을 새롭게 절감합니다. 피를 흘려야 될 때 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될 때 흘리고 눈물 흘려야 될 때 흘리고 또 노후에 또 땀을 흘리고 쉬지 않는 세대. 한국 65세 이상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건전한 생각을 가진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뭐 수구꼴통이라든지 뭐 노인네들이라든지 이런 악담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화를 낸 어떤 사람이 저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 올린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의 글이 아주 좋아서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거 받으셨죠? 네. 25세 경문 불의의 눈감은 죽은 20대더라. 바로 25살짜리 청년이 쓰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 이런 제목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저주받아야 할 쓰레기라면 도대체 그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은 쓰레기가 낳은 부산물인가? 군대로 다 갔다 오고 오늘 점심때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그 가날쪽에 생긴 분인데 이런 20대가 있습니다. 20대, 30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미래의 세상을 바꿀 사람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지금 20대, 30대에서 이 시류가 흘러가는 것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주견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어, 65세 이상과 관련된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 한 사람을 부양을 하는데 6.6명의 경제활동 여부가 있어요. 2030년에 가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3사람이 됩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이 노인들 부양하는 짐을 많이 지게 돼요. 그 주로 20대, 30대, 40대가 져야 돼요. 그 짐은 뭐냐? 주로 무상의료, 무슨 보육 이런 데서 일일이 나오는 거죠. 이상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좌파들을 계속 찍어대면은 결국 자기들이 자기들이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싫다고 하고 부담을 져야 할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는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65세 되는 분들은 앞으로 17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65세에 대해서는 여자는 21.5년을 더 산답니다. 그러면 88세가 되는 거죠. 평균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무상의료를 계속 공약을 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하고 통합민주당이 이 무상의료라는 게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거. 65세 인구가 늘어나면은 의료비가 늘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 국가가 그러면 의료비를 약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의료비 공짜다.
여러분, 내가 의료비 공짜라 하면 감기 들려도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기 들려도. 감기 들리면 과거에는 막 약 먹고 치웠는데 이제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을 가겠다. 마을에 있는 병원도 이제 개인 병원도 속이 안 찬다. 종합병원을 가겠다. 막 간 김에 다른 검사도 한번 받아보자. MRI 같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것도 한번 받아보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인데. 그래 되면 뭐 어떻게 일어나? 과잉 치료가 일어나죠. 과잉 치료. 과잉 치료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약한다고 기다려야 돼요. 불편해집니다. 과잉 치료. 그런데 이 의료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원래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들이 합쳐가지고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대충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번 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의료비는 91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국방비가 30조입니다. 국방비의 3배가 의료비로 지출되어 있어요. 내년에 100조 넘습니다. 90조 중에서 60%가 건강보험공단 등등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40%가 개인 부담입니다. 지금 공약하는 것은 개인 부담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부터 민노당 하자는 대로 하면은 40조를 더 써야 됩니다. 40조. 매년 또 이 40조는 굉장한 속도로 늘어갑니다. 늘어나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의 의료비가 약 8%가 늘었어요. OECD 국가의 증가율보다 2배를 차지합니다. 2배.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 의료비. 지금 전체 GDP 중에서 의료비에 돈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17%를 쓰고 있어요. 17%. 그러니까 미국 재정이 적자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비입니다. 한국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원래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치권이 선동해서 가담해가면 하면은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겁니다. 매우 빨라집니다. 이거 무상의료 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쫙 그리스로 가게 돼 있어요. 무상의료. 이게 사람을 편하게 해놓으면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방비는 얼마냐? 우리나라 국방비가 내년 예산이 보니까 33조입니다. 33조. 내년에 항상 우리가 이 기억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하면은 항상 예산 항목 중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교육비가 국방비를 초월했다까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복지 예산이 내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조입니다. 복지 예산이 90조. 국방 예산이 딱 3배에 있어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2등이 교육 45조예요. 90조, 45조, 33조. 우리나라 국방비 부담은 전체 GDP의 2.7%예요. 싱가포르는 거기 주적이 없죠. 거기 무슨 전쟁한 나라 아니잖아요. 거기 4.7%입니다. 국방비는 줄이는 건 아니지만은 억제하고 복지 교육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순위로 하면은 한 25, 6등 되는데 삶의 질 통계에서는 항상 12등, 15등 나온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버는 것 수준보다는 우리가 국민소득 수준보다는 항상 교육과 복지에 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도 이게 부족하다는데요. 이게 또 부족하니까 여기에 또 더 하자. 지금 우리가 버는 수준으로는 이 정도의 교육 투자와 복지 투자는 무리예요. 무리인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하자. 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그 핵심이 어디냐? 바로 종북 세력.